자, 수업입니다. 물리고요.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역학적 에너지까지 마무리 가려고 해요. 일과 에너지. 여기는 중학교 때 지식이 조금 많이 필요하죠. 알겠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일과 에너지를 배워.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도 언제 배워? 중3 때 배워.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없어져? 그렇죠. 고등학교 때 없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없어.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과정상 보면 한 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중3에 있고 고1에 이런 것들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거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할게요. 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얘기하겠습니다. 됐니? 자, 봐. 과학에서 한 일이야, 한 일이 아주 중요한 거지. 과학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지. 과학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지. 됐어요? 과학에서 한 일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는 생활 속에서 일과 다른 거지.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는 그 정의는 뭐가 있어야 되지?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조건 무슨 힘이 돼야 되는 거야? 알짜 힘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카우스가 말하는 힘, 내가 보통 힘인 그러면 다 그 힘은 알짜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에서 한 일을 했다, 일을 했다라는 건 힘을 사용하는 거야. 힘을 사용하는 거야, 힘. 그리고 그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할 때만 일을 한 거야. 힘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만 과학에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킨 거야. 이동거리. 됐니? 그래서 과학에서 됐니?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야.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야.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에서는 한 일의 단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의 단위 누구? 뉴턴. 거리의 단위 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일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 뉴턴 미터가 한 일의 단위고, 됐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한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인데 봐. 나의 입장에서 내가 일을 하지. 됐니?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지. 그러면 나는 일을 한 거야. 근데 일은 항상 뭘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야. 그래서 한 일과 에너지는 오늘 하루 종일 읽을 건데 한 일은 뭘로 전환되고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 됐니? 잘 봐. 한 일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로. 됐니? 봐봐. 우리는 에너지의 정의가 뭐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건 뭐야?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는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일의 단위가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한 일의 단위가 뉴턴 미터인 거야. 한 일의 단위가 뉴턴 미터인데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야, 줄. 에너지의 단위는 사람 이름을 따서 줄로 쓴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한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가끔 시험에 자꾸 내시대. 그래서 우리는 한 일의 단위는 뭐다? 뉴턴 미터인데 얘를 우리는 뭘로 쓴다? 단위 줄로 쓰는 거야. 이렇게 줄로 쓰는 거야. 알겠니? 너 일 얼마 했어? 그 힘으로 물체를 얼마를 이동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란다. 알겠니?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할 건 내가 일을 하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를 쓰면 일로 전환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 관계야. 됐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뭐 있냐면 한 일 세 가지 배울 거야. 암기해야 될 거. 내가 탄성까지 하면 네 가지고. 됐어요? 자, 간다. 한 일. 두 번째 뭐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 먼저 할게.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정의는 뭐지? 말만 할게. 운동 에너지 정의는 뭐지? 움직이는 물체는 일할 수 있다야. 운동 에너지는 뭐지? 에너지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자.
에너지가 뭐지? 에너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운동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럼 운동이니까 뭐야? 움직이는 물체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인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건 움직이는 물체는 전부 다 뭘 갖는다?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일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암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암기식 쓸게.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운동 에너지 근데 뭐에 비례하는 거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2배 빨라지면 에너지는 4배 소비가 되는 거야. 속력이 3배 빨라지면 에너지는 9배 소비가 되는 거지.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거지. 알겠니? 그리고 항상 이 운동 에너지와 한 일은 서로 무슨 관계야? 전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하자. 우리가 뭐한 힘? 혹시나 몰라서 할게. 알짜 힘이 한 일은 됐니? 뭐에 전환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전환된다. 자, 시작해.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야. 이렇게. 아주 쉽게 문제를 내면 얘가 2kg짜리예요. 그랬더니 내가 얘를 알짜 힘 10N으로 당겼습니다. 얘가 가장 간단하게 할게요. 얼마 갈까? 10m 갈게요. 10m를 갈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 2kg의 물체를 알짜 힘 10N으로 물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은 알짜 힘 곱하기 거리, 알짜 힘 곱하기 거리. 그럼 내가 한 일은 100줄. 그럼 내가 한 일은 100줄. 됐니? 근데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전환되지?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 지점에서 갖는 운동 에너지 값 얼마? 이렇게 묻는 거야. 운동 에너지 값 얼마? 됐습니까? 운동 에너지 값 얼마?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값 얼마? 100줄. 됐니? 근데 여기다 내가 질량을 줬겠지? 왜 줬어? 얘가 이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럼 운동 에너지가 몇 줄? 100줄. 얘 운동 에너지가 100줄입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질량 2kg이야. 됐니? 근데 속도의 몇 배야?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10m/s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야?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의 정의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고 운동 에너지는 알짜 힘이 한 일로 전환됩니다. 아주 쉬운 거죠? 됐어요. 운동 에너지였습니다. 이렇게. 짜잔. 됐죠? 하나 더 갔죠? 자, 우리는 또 뭐 배웠어? 위치 에너지라고 중학교 때는 배웠어. 요즘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 아주 중요한 거야. 위치 에너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일이 뭘로 전환된 거야?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근데 이번엔 달라. 얘는 운동 에너지는 주로 어디서야? 수평면에서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봐봐. 잘 봐야 돼 지금부터는. 얘가 5kg짜리야. 됐니? 내가 5kg짜리라고. 얘를 들어 올렸어. 10m 들어 올리자. 10m 들어 올려서 요만큼 들어 올렸어. 내가 얘를 10m를 들어 올렸지?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야? 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지? 그럼 내가 얘를 10kg짜리를 들어 올리려면 내가 힘 얼마를 가해야 되겠어? 됐니? 얘를 힘 얼마를 가해야 되겠어? 잘 봐야 돼. 이 아래쪽으로 얼마 힘이 작용하겠어? 중력만큼 작용하겠지? 중력은 G값은 말 없으면 그냥 10으로 해. 10으로 해. 그럼 우리 중력 배웠지? 이 아래쪽으로 얼마야? 질량 곱하기 10. 그럼 중력 얼마 작용해? 50N의 힘으로 작동하고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50N의 힘으로 작동하겠지. 그럼 내가 얼마를 들어야 되는 거야? 50N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겠지. 그럼 내가 힘을 50N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내가 몇 미터 들어 올렸어?
10m 들어 올렸지? 그러면 내가 얘를 10m 들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럼 내가 한 일 얼마가 돼야 돼? 500줄 일한 거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내가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릴 때 내가 500줄의 일을 한 거야. 나는 얘한테 500줄의 일을 한 거야. 그럼 내가 한 일 얼마야? 500줄인 거지.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얘한테 500줄의 에너지를 가한 거지. 그럼 이 500줄은 어디 가는 거야?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수 없는 거야. 이 새끼가 500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알겠니? 이 새끼가 그냥 500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물체한테 500줄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한테서 이 물체한테로 넘어간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하지. 위치 에너지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잘 봐. 위치 에너지라는 건 무슨 뜻이야? 위치 에너지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요 과정을 생략해봐, 이제. 요 과정을 생략해 보는 거야. 그럼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뭐야?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뭐야? 낙하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낙하면서 됐니? 얼마의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위치 에너지야. 알겠니? 그 물체가 요 지점에서 얼마 일을 할 수 있어? 아까 이 새끼 여기서 얼마의 위치 에너지, 얼마 일을 받아서 500줄의 일을 받았지.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 500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하면서 얼마의 일을 할 수 있어? 500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서 500줄이 있었으니까. 즉 위치 에너지는 그 물체를 그 높이까지 들어올릴 때 한 일과 걔가 낙하할 때 갖는 에너지 일의 양은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그 물체를 잘 봐. 그 물체를 뭐 하는 거야? 거기까지 들어올릴 때 한 일과 같아야 되는 거야. 다시 위치 에너지는 그 물체를 그 높이까지 들어올릴 때 한 일과 같아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그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 아까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제 그걸 식으로 만들면 얘가 이쪽으로 무엇을 갖고 있었지? 중력값 mg값을 갖고 있었지. 그 힘으로 내가 얼마를 들어올려야 되겠어? 아까 그 10m 들어올렸지. 그걸 높이라 그래. 높이를 약자로 h.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얼마야? 그 물체를 그 높이까지 들어올릴 때 한 일 mgh라고 하는 거야. mgh라고 하는 거야. 이걸 mgh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뭐가 돼야 돼? mgh가 되는 거야. mgh.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형이야. 물론 여기다 탄성 에너지도 넣어야 되는데 그건 빼자고. 가장 기본형은 어떻게 돼? 한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세 가지 식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일 힘 곱하기 거리. 운동 에너지 뭐지? 2분의 1 mv제곱. 되니? 위치 에너지. 요 위치 에너지를 요즘은 중학교들은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고 고등학교 와서는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아?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그래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지. 포텐셜 에너지. 선생님 영어를 못해서 포텐셜이 무슨 뜻인지 난 잘 몰라. 알겠니? 근데 여기선 얼마 있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낙하면서 뭐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잠재적인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포텐셜 영어로 뭐라는 뜻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잠재적인 영어 포텐셜이 무슨 뜻이야?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한다. 아니 영어를 잘 못해서 뭐 잠재적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뭐라고? 위치 에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물체를 그 지점까지 들어 올릴 때 한 일이 그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지? 포텐셜 에너지였습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그냥 운동 에너지를 이제 약자로 씁시다. 운동 에너지 K 한글로 쓰니까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된 거지? 자, 두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봐. 여기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는데 내가 한번 가르쳐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지. 방금 전에 얘하고 얘에서 자 간다. 이 문제야. 이 문제. 짠 여기야. 됐어요? 얘 아까 5kg짜리였지. 그럼 이쪽으로 얼마 당기지? 50N에 잡아 당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얘를 60N을 잡아 당겨 버릴게. 60N을 잡아 당겨 버릴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럴 때.
알겠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서 중력이 얼마야? mg지. mg라고 써놓을게. mg가 돼야 되겠지. mg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60N의 힘으로 몇 미터 들어올릴까?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일까? 아까 10m 들어올렸니? 이렇게.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나는 지금 뭐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그 물체를 들어 올려서 거기까지 들어올리는 데 드는 힘이겠지. 그러면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드는 힘은 얼마야? 얘가 얼마야? 중력이 50이잖아, 얘가. 됐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50N까지 해서 아까 여기 얼마에서 50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mg가 50이야, h는 10이야. 그럼 내가 여기까지 500줄에 얘가 여기 왔을 때 500줄에 무슨 에너지를 갖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거지. 얘는 여기서 500줄밖에 못 갖는단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를. 근데 내가 한 일은 잘 봐. 내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겠지. 근데 힘의 한 일, 여기다 좀 치우자.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야? 60N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10m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얼마가 돼야 돼? 600줄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아까하고는 다른 거지. 아까는 중력의 힘으로 들었을 때고 이번엔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집어 올렸지. 됐니? 그럼 내가 한 일은 600줄인데 얘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얼마밖에 없어? 500줄밖에 없지. 그럼 100N의 차익이 생겼지. 100줄의 차익이 생겼지. 그럼 100줄 어디 갔어? 100줄 아마 얘가 이 지점에 정지되어 있지 않을 거야. 얘에 아마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 운동 에너지 K가 있을 거야. 아마 운동 에너지 K가 100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가 60N으로 쭉 잡아 들어올리면 얘는 이 점에 얘는 정지되어 있지 않아. 움직이고 있겠지. 얼마? 100줄의 운동 에너지. 이걸 다시 간다. 잘 봐. 운동 에너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알짜 힘이 한 일과 같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내가 봐. 얘를 얼마로 잡아 던져? 60N으로 잡아 던지지. 근데 밑에서 얼마 땡겨? 50으로 땡기지. 그러니까 얘가 알짜 힘 얼마 생기는 거야? 얘한테 받는 알짜 힘. 알짜 힘 얼마 생겨? 60, 50. 이쪽으로 얼마 생겨? 10N의 알짜 힘이 생기는 거지. 10N의 힘으로 몇 미터 들어올렸어? 10m 들어올렸지. 그러니까 얼마야? 운동 에너지 100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랑 같다? 들어올려도 알짜 힘이 한 일과 항상 같아야 돼.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의 정의는 뭐라고? 알짜 힘이 한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내가 얘를 들어올릴 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우린 정의 알았고 여기서 하나 더 배우지? 됐니? 여기서 하나 더 배워. 탄성 에너지 말고 뭐 배워? 얘와 얘의 관계를 배우지. 알겠니? 얘와 얘의 관계를 배우는 거야. 얘네들의 관계. 무슨 관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계속 갈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부터가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 내리는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가 뭐야?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합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 P, 포텐셜, 운동 에너지 K, 됐니?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걸 우리 뭐라 그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법칙이 있지. 모든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이용하면 모든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항상 뭐 돼야 돼? 보존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를 보존된다는 거야. 얘를 보존된다는 거야. 보존.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다 얘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런 건 우리 교육 과정이 아니라 중3 때 배우는 거고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는 거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특징이 있는 거야. 알겠니? 우리는 그 특징만 알면 되겠지. 바로 뭐야? 잘 봐. 우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야?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거야.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야. 물론 위로 던져도 마찬가지겠지만 낙하하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낙하하는 물체로 보는 거야. 그럼 물체가 최고점을 맡아야 마찬가지야. 최고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고점이 되는 거야. 최고점. 근데 낙하하는 물체에서 최고점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최고점에서 뭐 돼 있다는 거야? 정지돼 있다는 거지.
낙하는 문체가 최고점에 정지되어 있으니까 얘 포텐셜 에너지 값은 최대인데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엔 정지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정지되어 있다면 최고점에서 자 간다.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K가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최고점에서 얘가 정지돼 있다면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됐어요?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지. 그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얘지?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고점에서의 무슨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무조건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잘 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서 구하려고 그러는 건 하수들이야. 알겠니? 그럼 내가 고수다 그러면 어디만 보면 되는 거야?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는 뜻이나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따가 문제 이따가 풀 거야. 근데 예제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공이 최고점이 있는 거야. 여기는 무슨 A점이라 그러고 최고점이야. 정지 상태고 여기는 뭐 B점이라 그러고 여기에 C점이라 그러고 뭐 여기 C점 하나 더 하자. C점이라 그러고 뭐 여기 마지막에 D점이라 그러고 이렇게. 됐니? A, B, C, D가 있어. 됐니?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거나 여기서 역학적을 구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알겠니? 최고점에 정지돼 있다면 최고점에서 무슨 에너지만 구하면 되겠어? 이 점에 무슨 에너지 구하면 되겠어? 포텐셜 에너지 구하면 곧 걔가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습니까? 두 번째, 잘 봐야 돼. 두 번째, 최저점 얘기할 거야. 최저점 얘기할 거야. 최저점 얘기하는 거야. 최저점 얘기하는 거야. 여기야. 그럼 최저점이라는 건 얘가 바닥에 닿는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가 바닥에 딱 닿는 그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최저점이라고 얘기할 텐데 최저점 또는 기준점이라고도 해. 최저점이 되는 거야. 최저점. 최저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 K가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근데 최저점은 무슨 뜻이야? 바닥에 닿는 순간이야. 바닥에 닿는 순간이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얘가 MGH. 포텐셜 에너지는 MGH지. 이 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럼 최저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운동 에너지가 곧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아마 문제의 한 7, 80%는 다 풀릴 거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어디 구해?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해?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구하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풀이법은 굉장히 중요하지? 자, 간다. 식을 써. 이제부터 식을 쓰는 거야. 자, 식을 간다. 짜잔. 이렇게. 얘를 식으로 쓰는 거야. 얘가 얼마야? 최고점이야. 근데 봐라.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 M, G. 최고점이니까 H를 라지를 쓸게. H를 라지로 그냥 쓴 거야. 최고점이라는 뜻으로. 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지, 동훈아?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잘 봐. 얘가 낙하하지? 됐니? 낙하하지? 낙하하든 말든 여기 뭐야? 질량이지?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 질량은 변화값을 가질 수가 없어. 됐니?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뭘 가질 수가 없어? 중력각도값을 가질 수가 없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 고로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의 높이에 뭐 하는 거야? 비례하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를 문제를 졸라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남들이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생각할 때 엄청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 간다. 요 높이 얼마로 할까? 10m 해. 그냥 귀찮으니까 10m. 질량을 얼마 할까? 얼마든 줄 거야. 됐니? 얼마든 주든 상관없어. 됐니? 자, 간다. 나 뭐 알았어? 최고점의 높이를 알았어. 됐니? 거기다 mg를 곱하면 뭐가 나와?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10이야. mg 10.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10이 아니라 10에 대응하는,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10이야. 라고 놓고 푸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시작한다. 뭔 얘기할 때 하는 거야? 문제 풀 때 여기 하는 거야. 잘 봐. 얘가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가? 얘가 어느 지점을 지나가? 8m 되는 지점을 지나가는 거야. 됐니? 이건 중학교 수준의 문제야. 저 지점에서, 저 지점이야. 저 지점이야. 저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는 얼마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는 몇 대 몇이야? 8대 2야. 왜 8대 2야?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잘 봐. 여기다 쓸게. mg h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은 역학적 에너지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봐라. 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뭐에 비례해? 최고점의 높이에 비례한다 그랬지? 이 값이 얼마야? 10이야. 됐어요? 그런데 봐. 이 높이만 하나 알려줬고 다른 거 안 알려줬지? 근데 이 높이가 스몰 h 값이지? 근데 mg는 어차피 똑같지 얘랑?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스몰 h 값이 뭐야?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 b지? 포텐셜 에너지가 8이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돼? 10이 돼야 되지?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겠어? 2야. 그러니까 최고점의 높이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냥 높이는 위치 에너지에 비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8이야? 운동 에너지는 2지. 왜? 합쳐서 10이 역학적 에너지 되니까. 알겠니? 이게 중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우스한테 배우면 그런 식 같은 거 안 쓰는 거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풀면 졸라씩 써가면서 계산할 텐데 우리 이런 원리를 아는 거지. 다시 할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봐. 얼마일까? 2대 3 하지 뭐. 여기 2m 되는 지점 하지. 그럼 2m. 2m 되는 지점 하지. 2m. 됐니?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비는 얼마야?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2. 운동 에너지 얼마야? 8. 끝.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한다. 이제 고등학교 문제야. 방금까지 중학교 문제고. 그럼 고등학교 문제야. 그럼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얘가 나오지? 여기. 얘가 나오지? 여기. 됐니? 요 지점. 8m를 지나는 지점과 2m를 지나는 지점에 속도비는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속도비는 몇 대 몇이야? 좀 뭐마. 됐니? 속도비는 몇 대 몇이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왜 속도비로 학교에서 시험에 내는 거야? 다시 한번 써줄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지. 잘 봐. 운동 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은 상수니까 변할 리 없지. 됐니? 근데 질량이 움직인다고 변할 리 없지. 그렇지. 그러면 뭐 하라? 아, 운동 에너지는 속도와 무슨 관계에 성립하는 거야? 제곱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높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 제 운동 에너지 얼마? 2.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야? 8이야. 됐니? 그럼 얼마야? 여기에 v 제곱 대 여기에 v 제곱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8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속도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루트 2 대 루트 8이 돼야 되겠지. 넘기면 루트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속도비는 몇 대 몇이 된다고? 루트 2 대 루트 8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모든 문제는 방금 배운 걸로 다 할 수 있어. 모든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이상의 식을 쓰고 있으면 너희들이 뭔가 틀린 거야. 틀리거나 어렵게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야. 한일,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역학적 에너지.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됐습니까? 자, 예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하나 설명하고 예제를 갈 건데 어딨어? 그렇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여서 어디 볼까요?
그래. 아주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가죠. 148번 문제가 가장 기본형의 문제예요. 제일 기본형. 이보다 더 기본형이 있을 수는 없고요. 146번도 있긴 한데요. 됐어요. 그건 문제가. 아무튼 148번 방금 배운 대로만 풀면 148번 답 따라보세요.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에 148번이야. 어디 있어? 여긴가? 144, 148. 얘네? 이건 뭐죠? 참. 제일 쉽죠? 어? 됐어요? 언니, 그게 답이야? 확실해? 진짜 그게 답이야? 대영아, 다음에 몇 번이야? 어? 1번이라고? 진짜로? 190 얼마야? 너 몇 번 푼 거야? 148번. 답이 몇 번이라고? 여자친구가 생기더니 산수가 잘 안 되는데? 여자친구와 산수의 상관관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알겠니? 가장 단순한 곱하기가 안 되는 건 지금 놀랬는데? 내가 해볼게. 나 해야 되네. 자, 봐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곳에서 질량이 5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직선. 당연히 등가속도야. 자, 첫 번째 봐. 앞에 거하고 연관되는 거지. 얘는 이 단어 문제가 아니지. 여기서 왜? 등가속도 운동했어. 등가속도 운동. 자, 해봐. 앞에 거 잠깐 설명하자. 왜 등가속도 운동이야? F는 ma. 그렇지. 항상 알아야 돼. F는 ma. 됐니? 그럼 등가속도라는 건 이 값이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럼 질량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일정하겠지. 뭐 떨어지면서 쥐가 질량이 줄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힘을 일정하게 받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힘을 일정하게 받아?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받는 거지. 알겠니? 내가 아까 잠깐 생략을 했는데 됐니? 자, 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뭐가 돼야 돼? 공기의 저항과 마찰은 없고 무조건 무슨力만 작동해야 돼? 그렇지. 중력이라는 힘이 작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알겠니? 중력만 작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는 건 얘한테 지금 무슨力만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중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됐죠?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어디서 구할 거야? 아까 했죠? 어디서 구할 수 있어? 그렇죠. 어디서나 구해도 역학적 에너지 모두 같아. 그래서 어디선 구해도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쉬운 데가 어디 있어? 최고점에서 구하거나 최저점에서 구하면 산수가 한 번밖에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곳에서 그랬으니까 여기서 놨단 말이야. 그럼 요 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최고점이 돼야 되겠지. 그럼 최고점에서 무슨 에너지를 구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지. 중력 가속도는 10이라 그랬어.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10으로 해. 그랬더니 M 얼마야? 5, G 10, H 얼마야? 10. 500이네요. 그래서 500 맞습니다.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50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나 500줄이 돼야 되겠지. 근데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지면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높이가 0이라는 점이야.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는 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야 돼.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데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서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 나와야 돼? 500줄 나와야 되겠지. 운동 에너지가 500줄 나오려면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알고 있는 거지. 2분의 1 질량 5 V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0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죠? 얘가 만약에 10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가 100이 될 텐데 250이 되겠는데 10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을 수가 없었을 건데 됐어요. 넘기면 뭐 이렇게 되고요. 넘기면 얼마야? 100이죠? 넘기면 200이죠? 200의 루트 값은 얼마야 돼? 200 루트 값을 하겠습니다. 속도는 됐어요. 됐어요. 니은 볼까요? 저기 있구나. 지면으로부터 그렇지.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는 이 문제를 풀 줄 아느냐 못 푸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했는데 됐니? 이거 가르쳐주고 지금 이거 풀려고 그랬는데 됐어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야? 4m 되는 순간이죠. 또 어떻게 물론 지금 해답지 내가 안 봤는데 해답지에 보서 뭐 여기서 다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더해갖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문이 어디 있어? 높이가 4m 되는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끝난 거지. 여기가 4m 됐대요. 4m. 4m 되는 지점에 얘가 지나가고 있대. 그럼 볼 필요도 없죠.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몇 배냐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높이가 4 되는 순간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이쪽에다 쓸게 4.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됩니다. 근데 2배 차이가 날 수는 없죠. 됐니? 2대 3배 차이 날 수 있죠. 2대 3의 차이를 가질 수 있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같이 해봐야 되겠네요. 하나 더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걸로 갈게요. 하나 더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152번 문제 보세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면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자. 그래서 봅니다. 답 따라주세요. 이게 제일 쉬운 형태의 문제야. 방금 이 문제도 쉬웠고 그 다음에 152번 문제도 가장 쉬운 문제가 돼야 되겠지. 제일 쉬운 문제 형태부터 가자.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유리 키가 커서 다리를 벌리고 서 있어야 될 정도야. 이야. 우리 유리가 키가 커서 힘들면 저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해도 돼. 그럼 그렇죠. 그럼 높죠. 그럼 저기 앉아. 꽉 안 잡고 풀어. 정신을 그냥 꽉 좀. 꽉 잡아. 다시 읽어보고 지문. 그렇지. 설마
문제가 이상해. 환장하겠네. 나는 쉽다고 생각하고 제일 쉬운 문제로 선택을 했는데 또 풀어야 되겠네. 다시 봐. 자, 봐.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다른 빗면으로부터 수평면으로부터 여기 답이 있는 거야. 높이가 같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어차피 지금 뭐는 같대? 높이가 같은 거야. 두 번째, 질량도 같대. 그러면 자, 봐라. A라는 물체의 높이도 같고 A라는 물체의 뭣도 같아. 질량도 같지.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같아? 그렇지.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거야. 그러면 최고점에서 높이가 같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써줘야 되네. MGH인데 그러니까 최고점에 A, B라는 두 물체가 있지만 질량도 같고 높이도 같다. 상수는 당연히 같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고점에서의 뭐가 같아야 돼?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그럼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가 같으니까 이 두 놈은 뭣도 같아야 돼? 그렇지. 포텐셜 에너지가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 그래서 A, B는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말로 지문에서 주었다는 건 A,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거야. A,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라지 H라고만 써. 됐니? 그래서 A,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버리겠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이니까 역시 수평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여기에 도달할 거고 얘는 여기에 도달하겠지. 그러니까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오늘 지금 계속 배운 거잖아. 뭐 된 거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지.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0이더라도 얘네들은 뭐가 같아? 역학적 에너지가 같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야. 그럼 얘네들은 뭣도 같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 같으니까 뭣도 같아야 돼?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저점의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지. 뭘 계산을 해. 알겠니? 그래서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KA와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KB는 같아야 되겠지. 왜?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니까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운동 에너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디귿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뭐 내려오니까 A가 됐던 B가 됐던 간에 얘는 내려오잖아. 내려와. 내려온다라는 건 요 지점의 높이가 이거라면 여기서는 높이가 이만큼이고 이 점에서 높이가 없으니까 내려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높이가 작아지는 거야. 다만 수직 낙하가 아니라 빗면 낙하지. 근데 빗면 낙하든 말든 나는 높이는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오는 새끼들은 무조건 포텐셜 에너지가 줄겠지. 내려오는 새끼는 그럼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잘 봐. 그랬더니 얘가 A가 되든 B가 되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A, B는 둘 다 운동 에너지는 뭐 하겠어? 증가하겠지.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작용하는 힘이 한 일. B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 B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 무슨 힘? 작용하는 힘. 알자 힘이 한 일. 알자 힘이 한 일. 요 알자 힘이 한 일 얼마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잖아. 알자 힘이 B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 작용하는 힘이 한 일. 알자 힘이 한 일.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말로 바꾼 거잖아. 알자 힘이 한 일. 알겠니? 알자 힘이 한 일 얼마라고? 알자 힘이 한 일 얼마라고? 운동 에너지가 한 일. 알자 힘이 한 일 뭐라고?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알자 힘이 한 일도 증가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알자 힘이 한 일은 0이다. 어떻게 0이냐? 됐어요? 아닌데? 잠깐만. B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 B에 작용 빗면에 쏘리. 다시. 쏘리. 됐지? 선생님 틀렸어? 이거 틀린 말이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됐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이야. 알겠어요?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이야. 여기까지 됐니? 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알자 힘이 한 일하고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한 일하고는 다른 거야. 됐습니까? 아이씨. 됐죠? 다시 할게. 선생님 틀렸어. 내가 틀렸어.
R자 힘이 한 일은 얼마야? 0이 아니야. 근데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빗면이야. 다시 갈게요. 여기까지 됐죠? 정신 꽉 잡아야지. 됐습니까? 자, 봐. 이렇게. 자, 봐. 얘가 내려오지. 얘 R자인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됐어? 너희들한테는 안 배운 거야. 얘가 내려오면 얘는 이쪽으로 무슨 역을 받아? 이쪽으로 무슨 역이 받아? 이게 R자 힘이라는 거야. 이 물체를 어때? 빗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요게 얘의 R자 힘이야. 그래서 R자 힘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속도가 뭐 돼야 돼? 그래서 얘는 빗면으로 무슨 가속도 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으로 빨라지겠지? 이게 R자 힘인 거야.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뭐 안 읽었어? 얘지? 빗면이 B의 한 일이야. 그럼 빗면이 한 일이야. 잘 봐. 얘는 어느 쪽으로 중력받아? 얘는 중력은 지면과 어떻게 받아? 이렇게 받는 거야. 이게 중력 mg가 되는 거야. mg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 빗면이 물체한테 힘을 주는 거지. 그럼 빗면이 물체한테 힘을 주는 거야. 알겠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빗면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건 수직항력이야. 그러면 수직항력은 여기서 요 빗면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 요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요게 지금 빗면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 빗면이 B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됐니? 그럼 빗면은 B한테서 이렇게 힘을 줬지. 분명히 줬어. 근데 이 물체는 이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거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빗면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빗면이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물체가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어. 그래서 빗면이 물체한테 작용해서 한 일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라고. 조심해야 되지. 선생님도 틀리네. 그랬더니 빗면이라는 말을 내가 안 읽어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빗면상에서 작용하는 R자 힘은 빗면과 나란하게 오는 힘이 R자 힘이 된다. 알겠니? 이런 거 조심해. 됐죠? 됐어요. 그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참, 내가 잡아. 하나만 더 할게. 그럼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야, 지금? 차이점 뭐야? 간단해. 뭐야? 지면에 동시에 도착하지 않는 차이점이 하나 있겠지. 알겠니? 차이점은 그밖에 없어. 됐니? 둘 다 뭐야?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 되겠지.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도 같아야 되겠지. 질량도 같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떨어지겠지. 얘는 천천히 떨어지겠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 차이점이 있겠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문제들을 못 풀어주네요. 자, 봐. 이제 학교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154번 문제가 학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154번입니다. 자,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 답 따라 드릴게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는 형태야. 역시 마찬가지야. 선생님 답지가 없어가지고 답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있는 걸 응용할 능력이 있어야 돼. 방금 배운 걸 그대로 풀면 안 돼. 응용해야 되지. 어디까지 쓴 거야? 뭐 식을 안 쓰고 똥을뱅이만 쳐놨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알겠어?
힌트를 주면 얘가 뭐에 비례? 위치 에너지에 비례. 그럼 얘가 뭐에 비례? 운동 에너지에? 그렇지.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야? 그렇지. 9 에너지를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운동 에너지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가 9에서 16이 된 거지. 그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7만큼 증가했지. 그럼 7만큼 증가했는데 높이는 얼마만큼 감소했어? H만큼 감소했지. 됐어? 그러면 이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지?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네가 해봐. 그래서 뭐 어차피 제곱자 띄워버리지 뭐. 그러면 뭐 알아서 해. 그렇게 식을 쓸 거라면 아주 좋았어. 아이디어가 좋았어. 그렇게 가는 거야. 방법이 맞아.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값은 라지고 여기는 스몰이니까 얘네들을 비교는 할 수가 없지.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 역학적 에너지한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운동 에너지, 저기 포텐셜 에너지를 얼마로 잡으면? 그렇지.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높이? 그렇지. 그지? 여기 높이에 비례해.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속도 제곱? 그렇지.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루트 3? 아니지. 속도의 제곱을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9지.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야? 9야. 여기 위치 에너지 얼마야? 2.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성립할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봐. 위치 에너지 얼마야? 1. 그렇지. 근데 운동 에너지 얼마야? 16. 그럼 봐봐. 얘가 9에서 16이 된 거지. 네. 얼마 줄었어? 늘었어. 그렇지. 7만큼 내가 뭐 했어? 늘었지. 7만큼 늘었는데 높이는 얼마만큼? 1만큼 줄었어. 그러면 이 증가량과 이 감소량은 같아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되지 않을까? 이제 90% 왔어. 뭐요? 어디 있어? 시기.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여기 Q랑 R의 운동 에너지 차이 구한 다음에 이거의 높이가 줄어든 만큼 그렇지. 들어간 거여서 그러니까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대입했을 그렇지. 거기다 대입하면 때 여기 나왔어. 그렇지. 그렇게 나오겠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다 똑같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는 아닌 게 다른 거네. 같은 속도로 준다. 이건 다른 문제네. 그래서 다른 문제야. 거기서 높이는 다른 문제야. 그렇지. 여기도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여기 에너지 얼마야? 그냥 2야. 운동 에너지. 얘는 얼마야? 운동 에너지가? 4지. 그럼 여기서 얼마야? 운동 에너지? 3만큼 증가한 거지? 그러면 여기 3만큼, 그럼 여기는 얼마인지? 되지? 됐지? 안 됐다고? 이렇게 가면 어려워지지 않아. 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 쉬운 길을 갈 수 있다니까? 어디까지 했어? 여기 얼마야? 아니, 이게 지금 뭐라고 쓴 거야? 9가 운동 에너지야? 아니,
어디까지 시작을 못한 거야? 어. 응. 어. 그렇지. 그렇게 써서. 아니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겁나 어려운 길을 간다 그랬지. 그렇지. 9. 이 얼마야? 16.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얘가 얼마 줄어들어? 7만큼 줄어들지? 그럼 됐잖아. 그럼 높이가 얼마야? 그렇지. 됐어? 1만큼 줄지? 그럼 이 높이의 h는 운동 에너지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7에 해당하는 거잖아. 됐어요? 오케이. 산수가 잘못됐을걸? 그렇게 안 나올 건데? 자, 봅시다. 아이고, 안 갔네? 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봐. 방법은 아는 듯 한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한데 알고 같고, 막 그러지? 아직 감이 안 잡히네? 봐봐. 이런 문제들을, 물론 어렵게 풀면 굉장히 어렵게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정석적인 풀이법은 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모든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값은 모두 같다 해놓고 방정식을 세워서 막 정리하면 풀 수는 있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시겠죠. 그러면 이제 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를 알고 역학적 에너지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지점 모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지. 근데 봐봐,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데 포텐셜 에너지는 mgh잖아.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을 더할 건데 어차피 여기서 m 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지. 그럼 g도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값은 아니지. 그럼 여기서 얘도 안 변하지. 얘도 안 변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그렇지. 높이에 비례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뭐에 비례하는 거야? 속력에 비례하는 거야. 그렇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된단 말이야. 왜 해결이 되냐면 잘 봐. 여기에 너무 확대해서 됐냐? 얘가 얼마야? 3V지. 그럼 얘가 만약에 3V라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 얼마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할 거냐. 그러니까 3V의 제곱에 비례할 거야. 그럼 V자 뛰고 가자고. 됐니? V자 뛰자고.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는 아마 9 운동 에너지 K 값을 갖겠지. 됐니?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 가져야 돼? 16의 운동 에너지를 갖겠지. 이렇게.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봐.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테니까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K는 얼마인지 모르나 보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존이 된다면 이 값이 그대로 되려면 산수적으로 봤을 때 얘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보존된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양은, 다시 하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양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 되겠지. 얘네들의 변화량은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9 에너지였던 게 얼마가 된 거야? 16 에너지가 된 거지, 운동 에너지가. 그럼 델타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변화량 값이? 변화량 값이 7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높이에 비례하니까 얘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갖고 있어야 되겠어? 얼마야 이거? 1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얘는 포텐셜 에너지 얼마 감소할 때? 델타 값 얼마야? 1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때, 즉 다른 말로 하자, 높이가 1만큼 감소할 때 얼마 감소해야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7만큼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가 몇 대 몇의 관계가 있는 거야? 1대 7의 변화량을 갖는 거겠지. 여기까지는 된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아. 다시 이 부분 다시 한번 할게. 이 부분만 이해하면 저건 뭐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거잖아. 다시 할게. 됐어요? 자,
내려와. 무슨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내려와. 무슨 에너지 감소? 포텐셜 에너지 감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네들의 증가하고 감소량을 더하든 역학적 에너지는 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식 하나만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점에서 진짜 역학적 에너지 실제 값을 막 다 계산해서 하면 그렇게 하라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진짜 수학이 되거나 산수가 너무 많잖아.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가면 다시 갈 수 있지? 아, 여기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3의 제곱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9 운동 에너지 K를 갖는구나. 얘는 4, 16이구나. 16 에너지 K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아, 그러면 9가 16 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7만큼 증가하는구나. 그 운동 에너지 7만큼 증가하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됐니? 이 포텐셜 에너지가 됐니? 그러면 뭐야? 포텐셜 에너지가 되구나. 물론 이 문제를 직접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H가 얼마 감소할 때? EH에서 H가 될 때, 아, 델타 H만큼 감소할 때 얼마 감소하는 거야? H만큼 감소할 때 운동 에너지 얼마 감소하는 거야? 얼마 증가하는 거야? 7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구나. 이 관계만 여기서 알아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저기서 뭐 알아나? 저기서 뭐 알아? 저기 속력 있잖아. 뭐 알아? 그렇지. 나는 뭐 알아? 운동 에너지 알지.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야? 운동 에너지 얼마야? 1. 왜? 속력에 제곱하잖아. 그 V에 제곱해야 1에 제곱해봐야 1이잖아. 그럼 이제 끝났지? 얼마야? 여기서 얼마 증가한 거야? 얘가 델타 값 얼마야? 7이었지? 얘는 델타 값 얼마가 돼야 돼? 아니요. 1이 9 된 거잖아. 8이지 8. 왜? 1이 9 된 거니까 8이야 델타 값은. 알겠니? 8이 되겠지. 8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8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H 변화는 얼마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 산수 어떻게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산수 쓰는데 아주 쉽지 뭐. 얘가 얼마 변할 때? 7 변할 때 H만큼 변한다는 거지? 그럼 8 변할 때는 얼마 변하면 돼? 8 변할 때는 X만큼 구하면 되지 뭐. 됐어요?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X는 7분의 얼마 돼야 돼? 8 H만큼의 변화가 일어났겠지. 맞죠? 7분의 8만큼.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더하면 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7분의 8을 더하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다가 EH를 더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저 라지 H 물어봤을 걸 질문이 내가 까먹었는데 맞지? 라지 H 구하는 문제였지? 됐어요? 그러면 변화량이 7분의 8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2면 7분의 얼마가 돼야 돼? 14야겠지? 원래 2니까 그러면 분수가 나와서 분수를 해서 봤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야 되냐? 7분의 20 뭐라고? 22가 돼야 되겠지.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겠지. 아, 안 그래.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어렵게도. 우리 유리 너무 어려워? 아니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푸느라 그런 거야. 모든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만 풀 줄 알면 역학적 에너지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방학 때 어떻게 한다 해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다야. 알겠니? 우린 계산하지 않는다야. 계산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걸 방정식을 각 부분별로 다 방정식을 세워서 하면 풀 수가 없어. 알겠니? 풀 수가 없단 말이야. 풀 수가 없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하나만 더 할게요. 되돌아. 다 똑같은 문제야. 봐. 이런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이걸 154번에서 풀 수 있고 158번에서 풀 수 있고 160번에서 풀 수 있고 160 다 똑같은 형태야. 알겠니? 이런 형태로 풀 거라고. 되니? 하나만 더 할게요. 163으로 가봐. 그리고 다시 되돌아갈게요. 요 문제 풀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63번이나 166번이나 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163을 선택하겠습니다.
가는 방법은 동일해. 계속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뭐 한 거야? 얘가 높이고 응. 성향이 잘못된 그렇지.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아,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야? 운동 에너지. N8 2제곱 또는 제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8이 나오냐?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그거 했어, 안 했어? 2분의 1 m. 방금 선생님 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방금 못 봤어? 어떻게 했다고?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네 말을 못 알아들어서. 어이, 과감하게 똥글뱅이를 치는데. 맞아? 이것도 분수 나와? 모두 분수가 나와. 정수 안 나와? 오, 맞았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맞대. 이제 좀, 그래, 이제 좀, 아휴. 뭐 해? 그렇지. 배나리 얼마 감소했어? 10이 감소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얼마 증가했어? 뭐라고? 뭐 굳이 여기 들렸다 가려고? 뭐 아무튼 너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면 인사 뭐해? 내가 언제 로또 치고 그랬어? 이게 우리 인싸한테도 안 될 정도면 아닌데? 우리 인싸가 그런 애가 아닌데? 너 그럴래? 그렇지. 답 나온 거야?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와버리지? 그렇게 푸는 거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이거 아닐걸? 답이? 내가 좀 돌아왔는데 답이 이거 아니던데? 그래, 여기 맞네. 16, 여기 4지. 그럼 여기서 H 얼마만큼 증가했어? 1만큼 증가할 때 얘는 얼마야? 감소네? 그럼 얘가 12대 2에 관련이 있는 거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한데?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하잖아. 나 보자. 쉬운 풀이법을 가르쳐 줬는데 굳이 어려운 풀이를 유지해가는 친구들이 있네. 아마 이런 문제들 다 유사한, 지금 이런 문제들 다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 것 같은데. 됐어요? 예, 봐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답지를 보면 지금 답지가 없어서 내가 답지를 못 봤는데 답지 해설을 비교하고 요 풀이법을 비교하고 보면 돼. 됐어요? 나 보자. 아까하고 똑같은 거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된다고? 보존되는 거야. 했더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무슨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K를 더하면 무조건 몇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됐죠? 얘 하나 쓸 거고.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MGH야. MGH라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됐어? 뭐에 비례한다고? H에 비례하지. 얘는 안 변하니까. 다시 운동 에너지 K는 뭐에 비례한다고?
2분의 1 m v의 제곱에 비례하지.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안 변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이 값이 일정한 놈이 나올 텐데 이 값은 높이에 비례하고 이 값은 뭐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어차피 이 두 새끼들은 안 변할 거니까. 알겠니?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는 질문은 뭐 요거 구하라는 게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봐.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아까 누가 2분의 1 m 4에 제곱해 가지고 굳이 이걸 구하고 있는데 이걸 왜 구하냐고. 그러면 복잡해진다니까. 어차피 변하지 않을 숫자잖아, 이 값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m에다가 곱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얼마면 돼? 아,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4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16 운동 에너지 K가 되겠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6 운동 에너지 K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어차피 이거 변하지도 않을 거야. 어디서? 변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곱하고 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의 제곱이니까 얘 운동 에너지 얼마? 2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야? 4 운동 에너지 K가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끝났고 그러면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자고.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니까 여기는 얼마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에너지 P가 돼야 되는 거지. 얘는 얼마야? 2H니까 에너지 2에너지 P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관계를 써먹을 거란 말이지. 요 관계를 써먹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써먹은 거야? 두 개 더해서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한 거 똑같은 거지. 아, 내가 얼마가 감소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니까. 16이 4가 된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 감소할 때 12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증가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겠지.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어? 1만큼 증가한 거지. 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 1은 포텐셜 에너지 1, 포텐셜 에너지 1은 1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12 운동 에너지랑 대응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잘 봐. 얘가 12가 감소하면 얘는 12가 감소하면 얘는 1만큼 증가하나 봐. 알겠니? 그러니까 얘 12의 크기가 운동 에너지 12의 크기가 포텐셜 에너지 1의 크기랑 어떻다는 거야, 값이. 같은 값인 거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오케이. 이 값이 중요한 거잖아. 아,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12만큼 변할 때, 다시 봐. 이렇게 써놓게. 운동 에너지 K 플러스 델타 포텐셜 에너지가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나 보존돼야 되니까 얘 변화량과 얘 변화량의 합은, 알겠니?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해야 되겠고 얘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 증가량과 얘 감소량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이 값이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값은 얼마야? 12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고 얘는 1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얘네들의 에너지의 대응비가 얼마야? 12대 1의 대응비를 갖는 거 아니야? 12대 1의 대응비를. 알겠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 12는 포텐셜 에너지 얼마에 해당한다? 1에 해당한다. 이해됐죠? 됐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지. 됐니? 그래, 해보자. 아까 이건 답은 아니야. 아까 봐봐. 봐봐. 됐니? 봐봐. 아까 어떤 친구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이게 답은 아니지만 우린 이거가 구해줘. 나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만약에 문제를 냈으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대응 관계는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이 포텐셜 에너지지.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서 질문이었다면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0 포텐셜 에너지일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면에 도착한 지점이니까.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2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해야 돼? 그렇지. 24가 증가해야 되겠지. 얘네들이 1대 20, 1대 12의 대응 관계를 가지니까. 알겠니? 그럼 얘 운동 에너지 얼마 있어?
4.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24 운동 에너지 K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에다 24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여기 운동 에너지 구하라면 28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28 운동 에너지 K가 돼야 되겠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됐니? 그럼 만약에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뭐 씌우면 되겠어? 루트 씌우면 되겠지. 알겠니? 왜? 지금 여기다 속도에다 제곱한 게 운동 에너지 값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속도가 얼마야? 운동 에너지가 28이니까 만약에 속도를 구하라 했으면 28에다 뭐만 씌우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 어때? 일정한 값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가 28로 나왔으니까 질문을 속도로 물어봤다면 루트만 씌워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28V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됐죠?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를 뭘 굳이 가? 여기서 쭉 가면 여기? 너무 쉽잖아. 왜 그래? 여기가 높이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높이가 같으면 여기가 2h일 거고. 그럼 요 지점에서 얘는 운동에너지 얼마 가져야 돼? 운동에너지 4 가져야지. 운동에너지 여기가 4 있는 지점이 높이가 같으면.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4, 운동에너지가 4 운동에너지가 같이 있어야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높이 얼마를 더 올라가면 되겠어? 쉽잖아. 아까 얼마야? 여기서 12가 1로 포텐셜에 대응된 거지. 그럼 여기 얼마야? 4니까 얼마야? 12의 4는 3분의 1인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 가야 돼? 아, 여기 얼마야? 3분의 1 H만큼 올라가겠지. 왜냐면 여기 운동에너지 대응값이 여기서 얼마가 돼야 돼? 0일 거 아니야, 운동에너지 K값이. 그럼 운동에너지 얼마 감소하는 거야? 4만큼 감소하는 거지. 그럼 4만큼 감소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증가하겠어? 4만큼 증가하겠어? 그럴 리는 없지. 대응비가 12대 1이니까 4 증가할 때 12만큼 감소해야 1 증가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는 얼마야? 4가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높이 4. 대응비 얼마야? 3분의 1. 그럼 3분의 1 H. 요거 얼마야? H. 요거 얼마야? 3분의 1 H. 그러면 어떻게 답 나오겠지? 3분의 6에다가 3분의 1 더해야 되니까 3분의 7. 답은 3분의 7이 되는 거지. 이게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거라고. 역학적인 에너지는 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들어가고 진짜 식으로 들어가면 성질은 낼 필요 없고. 알겠니? 됐어?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간다니까. 알겠어요?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야 돼. 처음엔 좀 어려워도 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일이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거야. 알겠니? 역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더 못해. 됐어요? 이것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알겠니?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는요. 역학적 에너지를 낸다면 여기까지 수준에서 내야 돼.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걸 넘어서진 안 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됐니? 그걸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봐. 여기도 다 문제 다 똑같은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이야. 똑같아요. 다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도. 뭐 여기 V, 3H, 얘는 3VH. 그럼 얼마 대응 관계 딱 나오는 거지. 됐어요? 두 번째. 여기는 뭐야? 정지돼 있었지? 얘는 얼마야? 운동에너지도 0. 근데 여기서 얼마야? 이 지점에 무슨 에너지 구할 수 있어? 운동에너지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운동에너지는 결국엔 누가 한 일과 같아야 돼? 알짜임이 한 일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뭐야? F 곱하기 한 일 구하면 얘 운동에너지가 같겠지. 알겠니? 뭐 이런 거야. 내가 더 풀면 안 되고. 뭐가 남아서 가는 거야? 자, 간다. 하나가 남아서 가고 있는 거야. 이번엔 탄성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야.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 탄성 에너지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탄성 에너지가 또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힘을 따로 하나 구해와야 돼. 그래. 탄성력을 하나 따로 구해와야 돼. 그래서 탄성력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우리가 탄성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조금 하나 다시 배워야 되지. 뭐부터 배워야 돼서 그래? 탄성력부터 배워야 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탄성력을 좀 배워야 돼. 탄성력이야. 여기야. 그래서 탄성력이 되는 거지. 그럼 탄성력은 좀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지. 자, 봐. 얘가 이렇게 잘 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됐니? 얘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 그래? 탄성체. 됐니? 너무 많은가? 이만큼 되어 있는 걸 탄성체. 이만큼 됐어? 이만큼 거리가. 이걸 탄성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탄성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얘를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됐어. 그럼 내가 어때? 얘를 여기서부터 요만큼 땡긴 거지. 이걸 늘어난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x만큼 땡겼다고. 내가 x만큼 땡긴 거야. 그럼 내가 x만큼 얘를 땡겼다는 건 내가 지금 이만큼 이쪽으로 무슨力을 가한 거야? 외력을 가한 거지. 내가 얘를 이만큼 이쪽으로 외력으로 땡겼으니까 얘가 늘어나 있겠지. 알겠니? 그럼 이만큼 땡겼으니까 늘어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탄성력은 뭐야? 얘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요 힘, 요게 뭐가 돼야 돼? 요 힘,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쓸게. 얘가 탄성력이 되는 거야. 이게 탄성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탄성력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이게 탄성력이 되는 거야. 그 탄성력은 어떻게 해야 돼야 돼? 탄성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이거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탄성력은 뭐야? 내가 얘를 잡아 당겼을 때 걔가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이걸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이 탄성력은 당연히 뭐에 비례하게끔 돼 있어? 외력에 비례하게끔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됐어요? 그래서 외력이 크면 탄성력도 큰 거란다.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합니다. 탄성력은 그러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지. 이 외력인데 이 탄성력은 외력과 비례하는데 이 외력이 뭐에 비례해? 그렇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우리가 탄성체를 잡아 당기면 아주 조금 늘어나는 건 어때? 별로 힘이 안 들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외력이야. 뭐에 비례하는 거야? 많이 늘어날수록 힘이 드는 거야. 알겠니? 근데 외력이 탄성력이 같은 거지. 야구야 같은 거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탄성력도 뭐에 비례하는 거야?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탄성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F야. 됐니? 뭐에 비례한다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거야. 됐어요? 두 번째, 탄성력은 여기에 이를 탄성체라지. 뭐가 있어야 돼? 탄성체마다 뭐가 있어야 돼? 탄성체마다 탄성 계수값이 있는 거야. 그럼 탄성 계수값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는 잘 늘어나. 어떤 물체는 잘 안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탄성 계수가 작은 건 쉽게 늘릴 수 있는데 탄성 계수가 큰 거는 늘어나기가 힘들다고. 알겠니? 그래서 탄성체는 됐니? 그 물체의 고유한 탄성 계수값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겠니? 그 탄성 계수값을 얼마라 그래? K 값이라 그러는 거야. 탄성 계수값은 K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탄성 계수가 있는 거야. 걔는 탄성체의 고유한 값이야. 그래서 얘를 넘기면 K 값은 여기다 쓰는 거야. 탄성 계수 이제. 그래서 탄성체는 모든 탄성 계수가 있고 잘 봐. 탄성 계수는 뭐가 돼야 돼? 이게 넘어가면 X가 돼야 되겠지. 늘어난 길이. 얘는 힘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늘어난 길이. 단위 쓰려고 그래. 단위. 늘어난 길이 얼마야? 미터. 됐니? 힘, 뉴턴. 그래서 단위 쓰면 탄성 계수가 뭐가 돼야 돼?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주어지거나 우리가 구할 때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탄성 계수는 뭐야? 모든 탄성체는 탄성 계수 값을 고유한 값을 갖는 거야. 탄성 계수가 무슨 뜻이야? 1m 땡기는 데 드는 힘. 탄성 계수는 뭐야? 1m 땡기는 데 드는 힘. 탄성 계수 뭐라고? 1m 땡기는 데 드는 힘.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또는 탄성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탄성 계수가 크다. 됐니? 잘 봐. 탄성 계수가 크다. 무슨 뜻이야? 탄성 계수가 크대. 유리야. 탄성 계수가 크대. 무슨 뜻이야? 안 늘어난다는 뜻이야. 탄성 계수가 작대. 잘 늘어난다는 뜻이야. 왜? 잘 봐. 탄성 계수는 1m 당기는 데 드는 힘이잖아. 그 탄성 계수가 크대. 1m 당기는 데 힘을 많이 써야 된다는 뜻이잖아. 안 늘어나. 탄성 계수가 작대. 무슨 뜻이야? 1m 당기는 데 힘이 적대. 잘 늘어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탄성 계수가 크다 작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탄성 계수에 대한 얘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탄성 계수가 크다, 탄성 계수가 작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탄성력은 뭐에 비례해?
탄성 계수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고 탄성력은 뭐에 비례해? 늘어난 길이에 무조건 비례하는 거야. 요게 지금 탄성체의 가장 기본적인 뭐가 돼야 돼? 식 하나. 탄성력 어떻게 구해? KX. 탄성력 어떻게 구한다고? KX야. 탄성력 어떻게 구한다고? K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성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알고 있어야 돼. K. X 값이 탄성력이 되는 거야. 얘는 탄성 계수고 얘는 늘어난 길이고. 탄성 계수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니까 주어주거나 나보러 구하라 그럴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와 비례하는 거야. 자, 이제 하나 지식 끝. 두 번째 잘 봐. 내가 이걸 안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겨울방학 때 했으니까 안 하고 넘어온 거야. 그랬더니 아까 한일 할 거야. 한일. 내가 한일 할 거야. 내가 이 물체한테 이렇게 힘을 줄 거야. 됐죠? 힘 줄 거야. 그래갖고 얘가 이만큼 해서 갈 거야. 얼마 갈 거야? 거리 갈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한 일은 뭐 곱하기 뭐가 돼야 돼? 힘 곱하기 거리가 돼야 되겠지. 이걸 그래프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그래프가 있냐면 힘 뭐가 돼야 돼? 힘. 거리 그래프가 나와. 아까 문제 풀지 않았고 그냥 넘어왔던 거 있어? 힘 거리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는 그래프가 4가지 있는데 얘까지 하면 총 5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에서 5개의 그래프를 아는 거야. 첫 번째 무슨 그래프? ST. 여러분들 학교에서 ST 제일 많이 내. 정말 많이 내. 여기서 뭐 하라? 됐어? 여기서 뭐 하라? 내 사랑? 여기서 뭐 하라? 엊그제 사랑이가 나한테 프린트를 보냈는데 됐어요? 사랑이가 나한테 보낸 프린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ST 그래프를 그려놨어. 알겠니? 내가 그래서 사랑이 프린트를 가지고 니네 4주차 프린트를 만든 거야. 니네 숙제를. 알겠니? 니네 숙제 그냥 받는 거 같지? 안 그래? 니네 숙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준 프린트를 보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구나 라고 하고 내가 만들어 제공한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그 문제에다 추가 문제 만들다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주제가 날아가 버린 거야.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는 니네한테 문자 보냈단 말이야. 원본 있으면 보내주세요. 한 놈도 안 보내줘가지고 그냥 퇴근했어. 아, 우리 유리가 보내줬어. 근데 그때는 내가 집에 가 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알겠니? 그래서 지금 그 4주차 프린트에 보면 ST 그래프 문제 뭐야? 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이네 학교에서 ST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뭐 하라? 그래, 속도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뭐 하라? VT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알겠니? 뭐 있어? 면적이 이동거리고 기울기가 가속도고. 그 다음 뭐 배웠어? AT 그래프 나오지. 변화량의 속도에 예상하지. 그 다음 뭐 나왔어? 그렇지. 그 다음에 FT 나온 거야. FT 어디 있어? FT 전 시간에 배운 거, 전전 시간에 배운 거지.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야? 충격량. 알겠니? 그래서 이 면적만 구하면 충격량이고 충격량 뭐랑 같아야 돼? 운동량, 변화량. 그래서 얘를 바꾸면 이 그래프가 뭐가 나와? PT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PT 그래프가. 여기서 나온 거야. PT 그래프가 여기서 파생된 거지. 그래 P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힘. 이건 그래서 시험 문제로 안 만들어. 여기서 파생돼 나와서 그냥 P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힘이라는 것밖에만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는 게 ST 말고 이제 뭐 있어야 돼? FT 말고 FS 거리, 힘거리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물리학에서 배우는 그래프가 5가지야. ST, VT, AT, FT. 됐어요? PT는 저거야. 됐니? 하고 예. 됐어요? 그래서 FT. 근데 FT가 뭐야? 힘거리 그래프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면적을 구하면 뭐가 나와? 한일이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저 새끼가 수평면에서 운동이면 이 면적이 무슨 에너지가 되겠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까 완자에 있는 문제 풀까 말까 하다가 내가 이 그래프를 내가 설명 안 했지? 그러고 안 풀어줬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FT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FT 그래프가 나오지? 됐니?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돼? 한일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지금 FT가 아니다. 소리. FS 그래프다. 알겠니? 그래서 왜 우리 탄성 에너지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이 F 거리, 힘 거리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해볼게. 무슨 얘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이 탄성체를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고,
얘 원래 길이는 여기고 내가 얘를 늘려서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늘어난 길이를 뭐라 그럴 거라고? x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됐니?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식을 써주려고 그러는데 그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자, 간다. 이 용수철을 내가 잡아당기는데 됐니? 힘, 거리, x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탄성력은 얼마라고?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탄성 계수값 K가 있고. 알겠니? 자, 간다. 늘어난 길이에 이 힘이 무슨 관계야? 비례하겠지. 내가 10cm 늘어나면 힘이 10, 뭐 20cm 늘어나면 20, 3cm 늘어나면 30, 뭐 이렇게 되겠지. 그 탄성력과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비례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 이렇게. 탄성체는. 알겠니? 그래서 탄성체를 그래프로 그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면 다시 탄성 에너지의 90%는 이해가 되는 거라고. 혹시 학교에서 또 하나 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 또 한번 해볼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휙 하고 꺾여 이렇게. 됐니? 그러면 혹시 학생님이 더 나가신 분이 있다면 요 점을 무슨 점이라 그래? 탄성 한계점이라 그래. 모든 탄성체는 탄성 한계점이 있는 거야. 즉 선생님 옷도 뭐 양복이라 뭐 잘 없지만 내가 얘를 당기면 되돌아가. 좀 당기면 되돌아가겠지. 근데 많이 당겨버리면 찢어지겠지. 안 되돌아가. 그럼 뭐 한 거야? 탄성 한계를 그렇지 넘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탄성 에너지는 탄성 한계점 범위 내에서만 탄성 에너지, 탄성력이 존재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수철을 당기면 되돌아가, 당기면 되돌아가, 당기면 되돌아가지만 많이 당겨버리면 안 돼. 안 되돌아가는 점이 있단 말이야.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점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걸 탄성 한계점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탄성 한계점 범위 내에서만 탄성 에너지에서 거리와 힘의 관계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를 x만큼 당겼어. 내가 얘가 x만큼 당겼지. 그러면 내가 한 일이 얼마가 돼야 돼? 내가 한 일. 내가 얘를 당겼다고. 내가 얘를 당겼다면 내가 한 일이 힘 곱하기 x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힘이 10N의 힘으로 일정하게 당긴 게 아니잖아. 왜? 내가 x가 쪼개밀 때는 힘이 약하게 들었을 거고 x가 좀 늘어나면 힘이 좀 더 많이 들었을 거고 x가 좀 많이 들어갈 때 힘이 더 많이 들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힘을 만약에 50N의 힘으로 됐니? 얘를 2m 늘렸다.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야? 힘 곱하기 거리 100줄이요! 라고 할 수 없단 말이지. 알겠니? 내가 얘를 2m 당기는데 50N의 힘이 든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여기야 2m를 당겼을 때 드는 힘이 50N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2m 당기기 전에는 힘이 조금 들었고 여기는 조금 더 들었고 여기는 좀 더 들었으니까 내가 단성체를 50N로 당겼고 2m 당겼으니까 한 일은 얼마야? 50 곱하기 2 100줄이요. 안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 힘 곱하기 거리가 맞지만 얘는 그냥 힘 곱하기 거리가 안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x가 작을 때는 힘이 적게 들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려놓고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뭐가 돼야 돼? x 곱하기 y. 이 그래프의 면적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야. 요 그래프의 면적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라고. 내가 됐니? 그래서 탄성력을 구하라면 kx가 맞아. 힘 곱하기 거리가 맞지만 이렇게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아이고 힘들어. 겨울방학에 했던 건데.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일 이거 구해봐. 얼마야? 요거 식으로 써서 구한다. 내가 식으로 써서 구한다. 이 값이 얼마야? x. 이게 얼마야? 내가 그때까지 한 힘 F. 근데 봐. F는 어떻게 구해야 돼? 탄성력은? 탄성력이잖아. 이게 또 F야 이게. 탄성력은 뭐야?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힘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이게 탄성력인데 이 값이 얼마야? k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면적, 내가 한 일을 구하면 얼마야 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내가 한 일이 얼마야? k. xx니까 x제곱. 내가 한 일이 얼마야? 2분의 1 kx제곱인 거야. 내가 한 일이 kx제곱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일을 구하면 이 값이 x래도 내가 한 일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수 그대로 갖다 쓸게. 2분의 1 k x의 제곱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라고. 내가 한 일이 2분의 1 kx 제곱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가 한 일이 2분의 1 kx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 됐지? 내가 한 일이 kx 제곱이야. 그럼 이 새끼가 갖는 탄성 에너지는 얼마야? 그렇지. 내가 얘한테 한 일 요만큼. 이거 아까 내가 계산하면, 아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였지? 2였고 이게 100이었나? 됐니?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절반이니까 100줄이었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넣으면 내가 한 일이 얼마야? 100줄인 거지. 그럼 내가 한 일이 100줄인 거야. 내가 한 일이. 그럼 역학적인 이제 보존 법칙에서 나는 100줄을 쓴 거고 저 새끼는 나로부터 100줄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얼마가 저장된 거야? 100줄이 저장된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100줄만큼 땡겼다고 손을 확 놔버리면 이 새끼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겠어? 100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는 몇 줄이야? 내가 한 일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탄성 에너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체를 그렇게 그 용수철 또는 그 탄성체를 거기까지 잡아 당길 때 내가 한 일이 그 물체가 갖는 탄성 에너지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곧 이 값이 탄성 에너지야. 내가 한 일이 탄성 에너지야. 그래서 내가 한 일이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저 물체가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써. 탄성 에너지도 약자가 포텐셜 에너지야. 쟤도 어차피 포텐셜이란 말이야. 난 영어를 잘 못해서 포텐셜 뭔지 알지? 뭐 이렇게 그렇게 포함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해준 일만큼 저 새끼한테 포함됐다 그래서 얘도 포텐셜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읽을 때 두 군데로 읽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그 새끼한테 내가 해준 일과 같은 거야.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봐. 이제 끝났어.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 4개째야. 이제 그러면 자 간다. 한 일 어떻게 구해? 한 일. 한 일. 힘 곱하기 거리. 이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물론 식은 알아둬야 돼서 써주는 거야. 운동 에너지 얼마가 돼? 2분의 1 K 아니 뭐요? 2분의 1 mv 제곱. 됐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 됐니?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kx 제곱. 됐니? 오늘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얘가 놔. 내가 얘를 놓을 거야. 얘를 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 새끼가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뭐 5분만 더 해보자. 그럼 얘가 여기까지 있을 때 최대로 많이 늘어난 거지. 얘가 최대로 많이 늘어난 말이야. 얘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최대로 많이 늘어났을 때 이 새끼가 뭐 돼 있어? 정지돼 있겠지.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그렇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지.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자 들어간다. 유리야 들어간다. 유리야 들어간다. 요만큼 들어오고 있어. 자 들어올 때 잠깐 얘기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리가 줄어드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줄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 늘어나겠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늘어나서 들어갈 때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 운동 에너지 증가. 그래갖고 운동 에너지가 언제 증가인지 봐. 운동 에너지가 언제 증가인지 봐. 이렇게 해서 여기서 0.1 대 0점이야. 0.1 대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0.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무슨 에너지가 최대야?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내는 거 어디가 운동 에너지 최대야? 그렇지. 0점을 지날 때 원점이라고 불러. 원점을 지날 때 늘어난 거리가 x값이 0일 때 됐니?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아까하고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어느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봐.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됐어요? 해봐. 진짜 쉬운 건데 해봐. 여기서 만약에
다음 시간에 하자. 여기가 4x일 때. 내가 늘어난 길이가 4x야, 4x. 그럼 여기 얼마 있어? 2x 있어. 그럼 여기 얼마 있어? x짝이 있어, x. x가 있다고, x가 있다고. 됐니? 그럼 뭐 물어보겠어? 요 지점과 요 지점에 무슨 비? 운동에너지 비는 몇 대 몇이야? 그럼 또 열나산수하는 애들 있다고. 그럴 필요 없지. 왜 그래? 우리는 x가 있다는 건 뭘 전부 다 안다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을 안다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야? 4x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의 제곱 돼야 되겠죠. 얘가 얼마야? 16이야. 그럼 얘는 얼마겠어? 4야. 얘는 얼마겠어? 1이 되겠지. 이렇게.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B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K 값은 얼마야?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되니 막 이상한 거 안 해도 되지? 왜? 역학적인 에너지는 보존되겠지. 근데 최고점에서 가장 늘어날 때 운동이가 0이었잖아. 그럼 역학적인 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 16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새끼가 4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1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이 새끼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5가 돼야 되겠지. 끝났잖아. 그럼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15대 10이야. 하는 거지. 하고 보면 돼. 그럼 막 산수 써가지고 막 이상한 식 써가지고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막 더하고 빼고 곱하다 선생님 실수로 틀렸어요. 뭐 했는데 제곱을 안 했어요. 그럼 멍청한 짓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역학적인 에너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역학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 계산한다 이러시면 벌써 어때? 틀려. 어려워. 근데 우린 뭐한다? 관계를 아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역학적인 에너지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탄성 에너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